맞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에스티팜 주주님들 이 에스티팜 같은 경우 5월 달에 이 모멘텀이 더욱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우리가 좀 더 중요시 봐야 될 건 바로 이 모멘텀의 지속성, 과연 이 모멘텀이 얼마나 갈지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는 어떤 부분에 있을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이 5월 달에 미국 하원 바이오 시큐어 이 법안이 제정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에스테팜이 수혜주로 좀 주가가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에스테팜의 향후 목표 과연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잖아요. 이 리스크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부분 우리가 함께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 STP-0404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에이지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큰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이제 미국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떴는데 제가 좀 이 이슈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.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바이오 시큐어법을 추적하고 있는 5명의 이 로비스트에 따르면 5월 15일 하원위원회에서는 이 미국 생명공학 기업과 이 API 이제 원료 의약품입니다.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중국 기업과 비즈니스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제가 이 이슈를 좀 간략하게 풀어드리는 거예요.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저번에도 이제 한국 기사로 또 이슈가 났었죠.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이 생물보안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정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 목표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할 거다 이제 발의를 했던 거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7월 4일 전에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연말 필수 입법 패키지에 포함되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.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진짜 중국을 아예 배척하려는 준비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현재 하원에서 발의가 되고 상원에서 통과가 된 이 생물보안법은 상원 본회의 심의와 대통령 사명만 남았는데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ST팜 같은 경우 여기에 있어서 이 CDMO 기업으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제가 가능성을 눈여겨보냐 하면 최근 미국이 중국을 배척하는 모습과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있어서 이 법안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법안이 발의될진 전혀 모릅니다. 이런 부분 전혀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고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새로운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에스티판 같은 경우 이제 주력 사업인 이 CDMO에 나아가 신약 개발 사업을 활발히 전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신약 개발을 왜 할까? 단순 기술 추출하는데 그치지 않고 바로 이 API 공급 계약을 따내려는 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스티팜의 이런 행보를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또한 이제 오랫동안 저분자 신약 CDMO 기업으로서 이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더 크게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신약 개발을 우리가 수주를 맡아서 하잖아요. 신약 개발을 할 때 이 신약에 들어가는 물질이 있잖아요. 우리가 신약 개발, 약 개발을 하고 그리고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이 물질까지 동시에 생산하겠다. 그래서 이 시장을 아예 선점하겠다. 너 한 번 걸리면 그냥 내가 약까지 후보 물질까지 다 만들어줄게 원재료까지 이런 개념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아쉬운 요소가 있어요. 그게 뭐냐? 바로 신약 개발에서 다소 지지부진한 이런 성적을 보였다라는 거죠. 이게 좀 굉장히 아쉽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, 주목할 만한 기술 이전, 이 성과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기대감이 반영된다고 해도 실질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여기서 좀 아쉬운 면모가 보인다라는 거죠. 하지만 이 에티판 같은 경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개발하고 이제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많은 기업들이 이 이 물질을 가지고 신약 개발을 힘쓰고 있기 때문에 또 mRNA 여기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슈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성과가 아쉬워도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라는 이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됐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
이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현재 임상 2단계 진입한 신약이 한 개밖에 없다는 이 한계점이 있는데 바로 이게 SP0404를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, 이 H 치료제가 현재 치료제 개발 속도가 이 에스티판이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굉장히 빠르고, 다만 아쉬운 부분은 기술 이전 전략을 아직 공개하지 어려운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술력이 입증된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좀 궁금증이 있겠죠.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보신다면 에스판 같은 경우 현재 우리가 차트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에 있고, 또 여기 있어서 저항, 똑같이 저항을 받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튀어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모습 튀어주고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현재 이 구간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매물대가 밑에가 상당히 두텁습니다. 그래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과거의 지속적인 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는 이 시점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고 이 상승 추세를 훼손할 만한 이런 추세에 훼손할 만한 그림 움직임을 나타내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과거의 저항 라인이 이제 다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겠죠. 하지만 이 폭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좀 더 눈여겨보고 여기서 물량을 소화하면서 주가를 올리는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ST판 같은 경우 아까 우리가 본 이슈처럼 중국과 미국의 갈등, 이 바이오 소외주로서 이 생물보안법 소외주로서 이 기대감이 현재 반영됐다라는 부분과, 그리고 6월 16일 전에 발표되는 이 제로네 혈액암 FDA 승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FDA 승인을 받게 된다 하면 추가적인 긍정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재료는 많고 성장성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크게 눈여겨보시고 앞으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하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구간에서 이 기간에 미친 듯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연기금도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겠죠. 들어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.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만 오늘 물량을 어느 정도 털었는데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판별이 되고, 또 무엇보다 이 기간과 연계금이 많은 물량을 갖고 있는 만큼 여기에 있어서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지, 이런 부분 물량이 이제 수급이 이탈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도 함께 봐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이 에티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